매일같이 쏟아지는 비즈니스 뉴스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AI다, 공급망 재편이다, 금리가 어쨌다. 그런데 이 각각의 헤드라인들을 하나로 꿰뚫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소음 속에 숨겨진 진짜 신호를 딱 포착해서 변화무쌍한 글로벌 시장의 점들을 쭉 연결해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5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먼저 AI가 불러온 새로운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그리고 있는 세계의 지도, 그리고 이게 실제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거대 자본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한 뒤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진짜 중요한 신호가 뭔지 가려내 보겠습니다. 이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지금 시장의 판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읽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이해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반짝하는 기술 트렌드가 아니에요. 경제의 판 자체를, 그 규칙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는 말 그대로 새로운 산업혁명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2조 원.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OCI라는 단 하나의 기업이 미국 텍사스에 지을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AI 혁명이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인지 그 스케일이 짐작가시죠? 하지만요, 이 엄청난 열기 속에서 월스트리트의 아주 노련한 투자자들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스탈 에쿼티 파트너스의 CEO 로버트 스미스는 대놓고 말하죠. AI 시장의 일부는 거품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과열에 대한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장인 겁니다. 그럼 이 AI 생태계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게 3단계로 나눠서 볼게요. 먼저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이 필요하겠죠.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회사들의 프리미엄 칩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칩들을 모아두는 공장,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코어위브나 OCI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장을 24시간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겠죠? LS그룹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대기 위해 조단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칩에서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으로 거대한 수요의 도미노가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미 우리 삶 곳곳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제약사 머크는 AI로 파킨슨병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CJ 대한통운 물류창고에서는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자유로난 군함을 만들고 금융가에서는 아예 AI 클라우드 생태계에 통째로 투자하는 ETF까지 나왔습니다. AI의 파급 효과 정말 대단하죠? 이런 상황을 두고 월스트리트의 시각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낙관론자들은 지금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이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기 전인 1997년과 비슷하다고 봐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엔비디아 주식을 공매도하면서 거품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의 펀드는 아예 엔비디아 주식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낙관론과 비관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야말로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예리하게 지켜봐야 할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혁명이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어디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정학이죠. 이 지정학적 긴장감,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떻게 전 세계 공급망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글로벌 생산 모델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무조건 샀으니까요. 비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생산을 중국에 집중했죠. 세계의 공장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모델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모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생산기지를 멕시코, 인도, 동유럽처럼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우호적인 국가들로 옮기고 있는 거죠. 이제 기업들은 단순한 비용 계산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테슬라는 앞으로 1, 2년 안에 미국에서 만드는 차에서 중국산 부품을 아예 빼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나 혼다는 인도를 핵심 생산 기지로 맹렬하게 키우고 있고요. 우리나라 K뷰티 기업인 실리콘투는 멕시코에 물류센터를 짓고 있고, 심지어 중국 전기차 업체조차 유럽연합의 관세를 피하려고 오스트리아에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부터 화장품까지 산업을 가리지 않고 탈중국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거죠. 이 넥스페리아 효과라는 사건은 공급망 다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덜란드계 중국 회사인 넥스페리아가 만드는 저가 칩. 정말 별거 아닌 부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급이 딱 끊기니까 닛산이나 혼다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생산 라인이 멈춰버렸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부품 하나가 전체 공급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그 숨겨진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죠.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AI 혁명, 공급망 재편 같은 거대한 흐름은요, 결국엔 기업의 실적표와 우리들의 쇼핑 카트, 바로 우리 지갑에 와서 달 때 그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거시적인 트렌드가 현실 경제와 만나는 최전선으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경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K자형 경제입니다. 말 그대로 알파벳 K 모양처럼 경제의 어떤 부분은 위로 쭉 뻗어나가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반면에 다른 부분은 아래로 푹 꺼지면서 고통받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 K자라는 틀을 머리에 딱 넣어두고 다음 슬라이드들을 보시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K자의 위쪽, 그러니까 위로 쭉 뻗어나가는 쪽부터 볼까요? 바로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의 온라인 쇼핑, 즉 전자상거래 매출이 무려 27%나 성장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꼭 사야 하는 필수품을 더 싸고 더 편리하게 사고 싶어하는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파고든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여기 K자의 아래쪽으로 곤도박질 치는 쪽이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목욕용품 브랜드인 베스앤바디웍스는 앞으로 장사 잘 안 될 것 같다는 전망 하나 발표했는데 주가가 하루 만에 25%나 폭락했습니다. 월마트 같은 필수품과 달리 기분 전환용 소비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극명한 대조입니다. 멕시칸 음식 체인점이죠. 치폴레 CEO의 이 한마디는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진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학자금 대출 갚고 일자리도 불안하다 보니 젊은이들에게 12달러짜리 브리토가 사치가 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일상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AI, 공급망, 소비의 변화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과연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투자자들과 정부가 미래에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M&A로 뜨겁습니다. 에보트는 암 진단 회사를 무려 230억 달러에 인수하고요. 화이자와 노브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시장을 잡기 위해서 유망한 스타트업을 두고 치열한 인수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런 거래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바로 고령화와 신기술이라는 거대한 트렌드에 올라탄 헬스케어, 그리고 기존 금융의 판을 바꾸는 핀테크. 거대 자본들이 바로 여기에 미래가 있다고 보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 역시 특정 산업에 강력한 순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미국은 5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 통신 인프라 투자를 밀어주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지주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예 정부 명령으로 신규 데이터 센터에 자국산 AI 칩을 쓰도록 강제하면서 반도체 굴기를 가속화하고 있죠. 이처럼 정책이고 투자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신용부도 스와프, 줄여서 CDS 프리미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부도 위험 보험료예요. 월스트리트가 이 기업들이 AI 군비 경쟁 때문에 빚을 너무 많이 내는 걸 보고
저러다 위험해질 수도 있겠는데 보험료 좀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대한 베팅이 커질수록 그 뒷면의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AI, 지정학, 소비, 그리고 자본이라는 네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각각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연결해서 이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무엇이 진짜 신호이고 무엇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네 가지 거대한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 혁명은 새로운 인프라 수요를 그야말로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변화는 이제 비용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을 중심으로 공급망 시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고요. 셋째, 소비 시장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대 자본과 정부 정책은 이런 변화의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만들고 있죠. 이 네 가지 트렌드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AI는 세상을 바꾸는 엔진이고 지정학은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지도며 소비자의 지갑은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이 거대한 힘들이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힘이 최종 승자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기회를 잡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